앞으로 경기도에서 크게 좋아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곳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좋아질 곳들 중 하나가 될 거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곳들인데요. 3기 신도시와 같은 누구나 다 좋아질 것을 뻔히 아는 곳들이 아닙니다. 수도권에는 현재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많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고 이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주거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도에는 교통이나 택지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말 좋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똑같이 도시가 개발이 돼도 어떤 입지냐에 따라 어떤 교통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어떤 교통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알면 추후 미리 선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소개하는 곳들은 앞으로 교통계획이나 도시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후 경기도에서 상급지가 될 곳들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는 입지가 크게 좋아질 곳들로 좋아요로 저장해 두시고 추후에 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곡역 역세권 지구입니다. 대곡역은 서북부 교통의 요지로 현재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지나고 있으며 총 5개의 노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인데 대곡역 주변은 현재 아파트가 전혀 없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대곡역 인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대곡역부터 소개하자면 가장 가치 있는 노선은 GTX-A입니다. GTX-A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주 설명드리는데 파주 운정에서 시작해서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중간에 킨텍스, 대곡, 서울의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입니다. 현재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노선이 개통했고 2028년에는 GTX-A가 완전 개통해서 서울 강남의 삼성역과 수서역까지도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대곡역에서 강남 창선역까지 20분 이내로 갈 수 있다고 하니 교통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GTX-A 다음으로는 3호선이 있어서 광화문 업무단지까지 33분이면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GTX-A와 3호선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두 곳을 빠르게 갈 수 있고 그 지역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주거지로 고려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이 외에도 경의중앙선을 타면 서울 북부 접근성이 좋고 서해선으로 경기 서남부를 이동할 수 있고 교외선을 타고 의정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곡역은 수도권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가는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곡역 근처를 개발한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11월 5일 대곡역 근처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주변을 개발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총 9,400호의 주거단지 개발과 동시에 자족, 업무시설과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해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한 24년 12월에는 26년까지 지구 지정, 29년 첫 분양을 통해 31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더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계속 개발 압박을 넣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대곡역 역세권은 개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총 5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중 GTX-A와 3호선, 2개 노선은 아주 좋은 노선이기에 땅이 너무 좋습니다. 보통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는 교통계획과 함께 세워야 하는데 대곡역 근처는 이미 교통이 좋기 때문에 도시 개발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교통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직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정확한 지구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발표된 청사진을 보면 대곡역 주변으로는 복합환승센터와 상업업무지구, 지식기반 기업과 같은 자족 기능을 넣겠다고 하고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주거단지는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계획이 결정되면 역세권 주변의 주상복합 아파트라거나 주거용지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봐야 합니다. 9,400세대급의 미니 신도시 정도의 규모이고 주거단지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고 토지 모상을 하고 부지 조성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고 실제 분양을 하기까지도 언제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면 분명 경기도에서 상급지가 될 곳입니다. 3기 신도시와 비교해도 입지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대곡역 역세권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시흥시청역 인근의 트리플 역세권 랜드마크입니다. 시흥시청역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앞으로 서남권의 교통의 요지가 될 곳입니다. 현재는 서해선이라는 그리 좋지만은 않은 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추후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로의 접근성이 대폭 좋아지는 곳입니다.
현재 시흥시청역에 지나는 서해선은 서울이라거나 경기 남부와 같은 일자리가 많고 집값이 비싼 곳을 지나지 않습니다. 서해선은 안산에서 시작해서 시흥을 거쳐서 부천, 고양, 파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흥시청역에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들어오면서 입지가 크게 좋아집니다. 신안산선을 통해서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판선을 이용해서 IT 일자리가 많은 판교까지도 2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시흥시청역에는 신안산선과 월판선 급행이 모두 정차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교통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두 개의 핵심 교통이 들어와서 크게 좋아질 곳이 시흥시청역 인근입니다. 그리고 시흥시청역 초역세권에는 랜드마크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된 상황인데요. 시흥시청역 바로 앞에 상업용지에 지하 5층, 지상 49층, 101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승센터와 주차장, 보행시설과 공공업무시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업무시설과 상업용지에는 프라자 건물들이 들어오는 등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굵직한 교통 두 개와 초역세권의 랜드마크 입지, 주변 개발로 인해서 경기도 서남부에서는 대장급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청역의 가치는 점차 더 커질 건데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에 랜드마크 건설 사업이 잘 진행되고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면 이 주변에서 가장 좋은 단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부근이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라거나 학군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거시설이 밀집되지 않아서 거주하기에 최적화된 곳은 아니라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 주상복합을 분양하면 아마 꽤나 비싸게 분양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가 크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흥과 안산과 같은 경기도에서 아직 관심받지 못하는 곳은 침체장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신안산선과 월판선이라는 대형 호재에도 그 호재가 가격에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청약 경쟁률도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분양가가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꽤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이전에 봤던 곳들과 달리 이미 완성된 지역인데 그럼에도 아주 좋은 교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곳인데요. 9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는 하남의 미사 신도시입니다. 하남 미사 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지리적으로 꽤나 인접해 있는 곳인데 아파트 가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곳입니다. 저는 그 이유로 강남까지 직결되는 지하철 교통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미사 신도시는 동탄 신도시라거나 광명과 같은 곳들보다도 대장 아파트 기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탄은 SRT가 있고 추후 GTX를 통해서도 강남으로 갈 수 있고 광명은 현재 7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 신도시는 현재 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이 5호선으로 강남까지 가려면 환승을 2번 하면서 지하철을 3번이나 타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승을 하면서 가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또한 5호선을 타고 광화문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40분이 넘게 걸려서 꽤나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미사 신도시의 경우 위치 그 자체는 아주 좋지만 서울 주요 핵심 지구까지의 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교통만 좋았다면 미사 신도시의 가격은 한층 더 뛰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교통을 해결해줄 9호선 연장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추후 9호선이 연장되면 강남은 물론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9호선이 서울의 황금 노선인 만큼 미사의 입지도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현재 9호선은 3단계까지 개통했고 종점은 중앙보훈병원역인데요. 지금 4단계 연장은 착공을 시작해서 2028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4단계는 길동 생태공원, 한영고교, 고덕역, 샘터공원까지 이어지고요. 공정률은 22.3%라고 합니다. 사실 현재 착공을 시작한 4단계의 경우 미사신도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미사신도시와 남양주 왕숙신도시까지 이어지는 5단계 사업은 강동 하남 남양주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본계획 승인이 끝나서 총 사업비와 어떤 노선으로 지어질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6년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을 해서 31년 개통을 할 계획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교통계획은 이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신도시와 연계하여 들어오는 교통이라 다른 교통보다는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주도의 신도시와 함께 추진되는 교통은 대부분 꽤나 잘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신도시에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도시 교통정책은 국가에서도 더 잘 챙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인 강일지구까지의 연장이 입찰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호선이 하남 미사까지 연결된다면 강남까지는 30분 이내,
여의도까지는 4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 핵심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이 안 좋아서 제 가치를 받지 못하는 미사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남 미사 신도시 내에 어떤 위치에 역이 생기는지와 주변 아파트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분석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아직 한 달 무료로 볼 수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갭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할 거라면 이왕이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곳에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좋아지는 곳이라면 더욱 좋고 이러한 확정된 호재가 아직 가격에 크게 반영이 안 된 곳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에서 앞으로 크게 좋아질 곳 3군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GTX-A와 3호선 외 3개 노선의 쿼드 역세권이 될 대곡역 역세권, 앞으로 별판선과 신안선선이 들어와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시흥시청역 랜드마크 주상복합 부지, 그리고 9호선 연장을 통해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미사신도시, 이렇게 세 지역은 앞으로 크게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